1964년생부터 1973년생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더라고요. 대략 한 6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. 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 이제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하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요.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고민은 뭐냐? 그들이 퇴직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, 이제 그 시기쯤 해서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휴가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그런 걱정들, 염려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요, 소득 크레바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, 공백 기간을 얘기하던데, 어떻게든 재취업이 필요하다라는 거. 그리고 재취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재취업을 노력하되, 또 그것들이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기술을 배워서 또 그 기술이 또 자기한테 적합한지 맞는지 따져보고 여러 가지 도전, 시도 이런 것들을 해봐야 하더라고요. 회사를 퇴직하고 난 이후에 최소 몇 년간은 일도 배워야 하고 또 그 일이 자신의 일에 맞는지 또 파악도 해야 되고 정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적응하는, 시도하는, 도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20몇 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로 변신해서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 집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각종 이제 수리나 각종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? 싱크대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, 천장 서랍, 저기 각 집에 있는 전구 교체하는 거, 세탁기 수리하는 거, 에어컨 청소하는 거, 그리고 욕실에 세면기, 그리고 변기 뭐 이런 것들, 수도꼭지 막힌 거, 뭐 곳곳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배워서, 학원에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해서 또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,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.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 앞서서 뭐가 자기한테 적합하고 어떤 것들이 자기한테 맞을지는 잘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는 예전에 자신들이 원래 다니던 직장, 초기의 직장, 주된 직장에서 다니던 것만큼 아주 넉넉하게 돈 받는 걸 기대하긴 어렵고, 어떻게든 임금 수준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눈높이를 왕창 낮춰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뭐 야간에도 일하고 3교대 하고 되게 빡세게 일하고 되게 위험하고 되게 험한 일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이제 시대가 이미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, 어떤 또 울컥하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 받다가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억대 연봉 받다가 희망퇴직해서 위로금으로 몇 억씩 받고 나온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.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만큼 배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처지의 사람들이겠죠.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직장인들이 다 그러냐고요?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한 4% 5%밖에 안 돼요. 한 94, 5%가 억대 연봉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. 그리고 퇴사한다고 희망퇴직, 명예퇴직, 위로금 주는 사람들도, 그거 받는 사람들도 극소수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.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울컥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. 왜냐? 각자 사람들은 다 자기 처지에 맞춰 살아가는 거니까요. 그리고 괜히 울컥해가지고 그 사람들 비방해본들 나한테 얻는 게 뭐 있냐라는 겁니다.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처지,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고,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죠. 요즘 시대는 회사도 많이 망해서 퇴직금 적립 안 해놓고 그냥 파산해버리고 부도하고 회생 신청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되게 많아서, 무슨 얘기냐,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도 많다. 그리고 임금 체불 당하고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다들 억대 연봉 받고 다들 위로금 몇 억씩 받는 것 같지만, 현실을 까보면,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희망퇴직, 위로금을 받기는커녕 자기가 원래 정당하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퇴직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에
무난하게 적정한 나이에 퇴사를 하고 나오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그런 계획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정말 감사한 거죠. 고마운 거죠.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빡빡하더라는 거, 참으로 막막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잘 궁리하고 잘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힘든 현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시대를 참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절대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되게 빡빡하더라는 겁니다.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,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? 많은 걱정들,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게 당연하더라는 거.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나중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결국에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저축, 저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. 일상생활에서는요, 줄일 수 있는 것들, 소비를 최대한 멀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며 살아가야 되죠. 그래야 결국 우리의 삶을, 우리 가족의 삶을 또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면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의 시대 다들 힘겹게 삽니다. 다들 어렵죠. 만만하지 않습니다. 그 만만하지 않은 그 상황을 지금 우리들이 다들 지내고 있는데 굳이 남들에 대해서 나는 200 받는데 쟤는 300 받는데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되게 억울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내뿜는 이런 일들은 일도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쓸데없는 분노나 쓸데없는 화보다는 내 자신한테 좀 더 관심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좀 채울 수 있을까, 그런 쪽에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지금의 시대는 다들 어렵다, 다들 힘겹다, 그래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잘 좀 인정하고 살펴보며 지내야 되겠죠. 그리고 좀 더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차분하게 착실하게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지켜보고 챙겨가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. 지금의 시국에 우리는요, 뭔가 좀 실용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쓸데없는 이념 타령하지 말고 그저 나 자신의 삶을 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좀 지켜나가며 살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,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아마 더 겪으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차분하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소비를 잘 조절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